지금부터는 PCB 소개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CB의 그 종류별 구조를 볼 것 같으면 크게 단면 기판, 단면 기판은 그 그림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방면이 하나가 있고 절연층이 하나가 있는 그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양면 기판은 절연층은 하나와 똑같은데 하나로 되어 있지만 양쪽에 그 패턴이 있는 이런 그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절연층에 두 개의 동방면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층 기판. 4층 기판은 이것처럼 절연층이 하나, 둘, 세 개이고, 그 다음에 패턴이 가는 동방면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 이상의 그 기판인 경우에, 절연층은, 예를 들어서 n층이라고 했을 때, 그 절연층은 n-1개의 층이 되겠습니다. 즉, 2층인 경우에는 절연층은 하나가 되겠고, 4층인 경우에는 절연층의 개수는 n-1이니까 4-1, 즉 3개의 절연층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제1절연층, 제2절연층, 제3절연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층 기판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알기 쉽게 4층에서 하고 다르게 6개의 그 동방면이 존재를 하고 절연층은 n-1이니까 5개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절연층부터 제5절연층까지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다층 기판 층별로 단면이냐 양면이냐 다층이냐 뭐 4층이냐 6층이냐 이런 식으로 층수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패널 기판이냐 에폭시 기판이냐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그 플렉서블 PCB냐 그래서 FPCB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PCB 구분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런 그 PCB 전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최근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면 PCB를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앞뒷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개 가전기기, 즉 가정의 전자기 TV라든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용도에서 많이 사용된 것인데, 이렇게 앞쪽에는 부품을 실정을 하고 대신 패턴이 없습니다. 뒤쪽에는 부품을 납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두 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그 PCB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구부릴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그 PCB도 있겠고, 또 이 메모리 모듈이라든가 그 칩들을 위한 다양한 그 칩들을 실정할 수 있는, 납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PCB 보드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PCB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렉서블 PCB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소형 전자기기라든가 또 어떤 계속 어떤 이동을 한다든가 동작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이런 플렉서블 PCB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다층 기판의 패턴과 중간에 절연층, 또 패턴, 절연층 패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층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PCB를 제조하는 과정은
이 각각의 그 패턴의 층을 그 PCB 설계에서 만들게 되고, 그 사이에 별도의 절연층을 이렇게 두어서 이것을 압착을 시켜서 한 개의 그 보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PCB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PC 기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마더보드, 즉 주기판용 그 다층 PCB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 컴퓨터들은 대략 6층 정도의 그 PCB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그 표면 실장형 부품을 실장할 수 있는 그런 PCB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PCB에 그에서 대표적으로 아트웍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홀에 대한 얘기인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CB 보드를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그 스로우 맨 위에 층에서부터 맨 밑에 층까지 뻥 뚫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로울은 만드는 방법은 PCB에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뚫어서 형성을 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전기적인 그 도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도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쪽에 전기가 통하는 도금을 해서 맨 위에 층과 맨 밑에 층이 서로 신호가 전달이 된다든가, 또 중간에 있는 층들도 필요하면 이 도금된 이 선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트웍을 우리가 PCB 아트웍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스로울이 있고, 또 부품이 들어가진 않지만 전기적인 신호가 다른 층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것처럼 비아홀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홀도 이것처럼 그 한 층에서 전체 스로울 바깥층까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서 간다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막힌다든가 하는 그 블라인드 비어, 만든 PCB 한쪽에서 보게 되면 홀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적으로는 결순이 될 수 있는 이런 비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홀을 단면으로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단면으로. 다음은 PCB 제조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PCB의 종류에 따라서 또 회사별 공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4층 기판이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 1번 드라이 필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이 혹은 유리를 주재로 하는 수지로 만들어서 단면 혹은 양면에 동박을 가열 그 프레스로 압착을 시켜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칭 레시스트는 그 부식액으로부터, 그래서 부식액 동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막을 입히는 것을 보통 말하는데, 패턴 형성을 위해서 감광 레지스트는 액상 타입과 드라이 필름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의 한쪽에 감광성 그 레시스트를 코팅해서 놓은 것으로 동박 적층편에 부착을 해서 화상 형성 공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 그 형성 공정에 의해서 필름은 선택적으로 노광되고 또 현상되어서 아트웍 필름의 배선 패턴이 전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포트 마스킹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층용 포트 마스크 필름을 기판 위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놓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광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노광 과정은 그 드라이 필름이나 액상 관광제를 코팅한 기판에 아트웍 필름을 밀착시킨 후에 자외선을 쪼여 감광제가 빛에 반응하도록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배선 패턴 V로는 자외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그 위의 부분은 자외선이 투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 디벨롭먼트라고도 하는데, 이 현상 과정은 현상 처리를 통해서 패턴 부분에 레시스트가 남게 되고, 즉 그 자외선에 노출된 그 드라이 필름 DF나 액상 감광제는 중합 반응에 의해서 경화되는데, 이 경화된 부분은 남기고 그의 부분은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에칭, 부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에칭은 에칭액을 분무를 해서 에칭 레시트, 즉 패턴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을 제거해요. 동박의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그 부식이 지나치게 되면 패턴이 녹기 때문에 단선이 되는 등 불량이 발생하고, 또 부식이 미흡하게 되면 패턴 간에 그 불필요한 동박이 남게 되어 패턴의 쇼트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래그 과정은 다층 PCB 제작할 경우에 층간 접착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료 소묘 등의 바탕 재료에 열 경화성 수지를 침투시켜서 약간 반경화 상태를 만든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걸 본딩 시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플래그가 중간에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리플래그인데, 이제 본딩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층, 레이업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레이업. 그래서 배선 패턴이 만들어진 내층제라든가 프리플래그 및 외층이 동박을 설계 사양에 따라서 겹쳐서 쌓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그 50kg per 제곱센치 전후의 압력과 180도씨 가열시켜서 접착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합 방법에는 매스 라미네이션과 핀 라미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그 다층 기판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8번 매스 라미네이션, 이것은 기준호를 정해서 적층을 하고 패턴 형성 및 이제 홀 가공 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판에 구멍을 뚫는 드릴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을 가공한 후에는 가공 중에 생긴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디스미어와 디버링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미어라는 것은 뭐냐면 드릴이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그 수지가 녹아내려서 홀 내벽을 씻어주는 과정이고, 디버링은 드릴링 시 발생하는 동박이 이제 거칠거칠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미어링과 디버링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홀을 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금을 해서 그 다른 층과 다른 층 사이에 그 전기적으로 서로 통하게 이렇게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5번까지 앞에서부터 하는 과정 1번에서 5번까지 즉 에칭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드라이 필링 과정 2번 포토 마스킹 과정 노광하고 4번에 현상을 하고 또 에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외관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솔더 레시스트 잉크를 칠해줌으로 해서 그 납땜 시 불필요한 납이 묻지 않아야 될 곳을 보호해주고 패턴을 보호해주는 그런 솔더 레시스트 잉크를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이후에 하는 부분이 그 실크 인쇄 이런 것들을 솔더 필름 노광을 시키고 레시스터를 제거한 다음에 실크 인쇄를 실크 스크린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품 번호나 부품 위치, 부품 종류, 전격, 업체명, 제품 코드 이런 것들을 PCB상에 이제 그 불변성 잉크로 보통 흰색에 변하지 않는 그 잉크로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PCB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필름 레이어 실제로 이제 PCB 아트웍이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필름을 포토플로터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실제 필름의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어 1에 해당되는 그 필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방금 살펴봤던 PCB 제조 회사에서 PCB를 제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VCC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VCC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처럼 이렇게 그 패턴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서멀 패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른 층 아까는 레이어 1에서 수평으로 패턴이 가 있는데 이것은 레이어 4라 수직으로 이렇게 그래서 격자 형태로 그 각각 다른 층의 패턴을 형성을 시킵니다. 즉 한 층이 수평으로 패턴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층은 이것처럼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그라운드 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패드는 서멀 릴리프 패드라고 그래서 다른 층에 연결이 될 때 그 전기적인 그 연결은 허락하지만 열 전달을 최소화시키는 서멀 릴리프 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실크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면에 그 불변성 잉크로 흰색으로 부품의 외관이라든가 부품의 참조번호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줌으로 해서 제조라든가 사후 그 애프터 서비스 할 때 용이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필름이 되겠습니다. 솔더 마스크 바텀과 탑이 보통 있는데 솔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연 잉크로 맨 바깥에 PCB를 도포를 할 때 절연 잉크로 칠해줄 때 납이 묻는 곳 IC 납땜이 되어야 될 곳은 절연 잉크가 도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다 PCB를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 필름이 되겠습니다. 바텀이 되겠습니다. 솔더 마스크 바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PCB 아트웍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트웍 파일을 각 층별로 커버 파일로 만들게 되는데 커버 파일의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커버 파일을 이용을 해서 포토 플로터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커버 파일은 해당 그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 보관이라든가 절대적 위치 그 다음에 아파트 테이블 디코드라고 그러죠. 보통 좌표 그래서 실제로 그 랜드나 패턴 같은 것들을
그 적절하게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형상화시키기 위한 그 포토 플러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코드는 직선이냐 원보관이냐 원호보관이냐 또 절대지정이냐 증가지정이냐 그 다음에 아파처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D코드는 셔터를 열고 닫고 프레시 아파처 번호 그래서 결국은 포토 플로터의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용도로 이 거버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PCB에 대한 간단한 설계를 설명을 마쳤는데 좀 더 상세한 것은 PCB 업체 혹은 PCB 관련된 협회의 그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